아니 아버지랑 합병 분할 그 보고서 객관식 한번 풀어보려 했는데 아니 아버지는 무슨 그거래. 아니 그러니까 이번 시험 볼 때 상정세까지 다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세법 지금 점수가 80점 이상 훨씬 넘게 나왔는데도 그 합병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예열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이번에 세법 시험 지금 80몇 점 나왔는데 아니 이번에 세법 시험 80몇 점 나왔고 상정세까지 객관식 그렇게 달달 풀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세법 그렇게 나오기도 힘들지만 그 나왔다면서 그걸 또뭐 합병하는데 또 예열이 필요해. 예열이 필요해. 그냥 바로 알려주면 되지.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문제지만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학교 어떻게 하려고 되지. 내 생각엔 아버지 그냥 공부가 재밌는 것 같아. 난 재밌긴 하지만 빨리 해야 되지만 이해가 안 가. 아니 뭐 그런 거 그딴 거야. 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건 내일 보고 합병은 내일 객관시키면 되니까 그럼 다시 자산부채 평가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아까 여기 적격 합병 여기까지는 내가 보고 바로 풀면 되는 거니까 내용이 뭐 그거랑 다를 게 없. 이거 봐 이거 그대로잖아. 종전권 부분과 50 플러스 분해받은 이거 비적격 합병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 하고 와서 하고 세면 실제 이제 그 다음 거부터 또 자산부채 평가 이어서 원서 좀 봐놓자. 안 될까? 할 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일 합병 분할 이거 하고 나서 객관식 풀고 나면 적어도 이거 다음에 감가상각까지 나가면 대손까지 못 나갔어도 이번 주에 그 자산평가 합병해가지고 적어도 감가상각까지 뭐 대손까지 나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감가상각 합병까지 하면 대손부터 준비금 충당금 다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남는 거지. 순서만 바뀐 거지. 채무의 출처 전화에 따라 그러고 잠깐만 내가 방금 전에 오늘 오전에 찍은 거 공부 영상 쭉 좀 한번 다시 봐보니까 진짜 말을 내가 요새 틱이 예민해져서 틱이 심해져서 그런지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 어차피 뭐 누구 들으라고 찍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거 습관이 무서운 게 내가 아무리 요새 틱이 심해지고 막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틱이 심해졌다고 해도 확실히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나중에 또 똑같이 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그땐 내 거래처 뭐 남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막 이상한 짓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이 들수록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은 아직 젊어서 통제할 수 있다 쳐도 채무의 출처 전에 따라 아무튼 공부하자. 따로 취득하는 주식 예를 들어 주 A가 주 B에 대한 차익금 500을 출자 전환하고 채무 면제이기네. 주식 1주 시가 200 발행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채무 면제익 시가를 하니까 차입금이 500이었어. 그러니까 차이는 100이겠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A는 차입금 500을 빌리고 자본금 100 나오고 주초금 100 나오고 채무면제액이 위에 채무면제액은 입금 항목이나 채무자가 채무 포함된 회생계획 결정을 받는 경우 일정 요건과 채무면제액을 입금 부담을 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주 B가 출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는 다음과 같이 주 A가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 구비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자가 과세 이행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면제 이익이 과세될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여 채권을 출처 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을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처 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앞에 예에서 주 B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단기 매매증권, 비용, 대여금. 앞에 예에서 주 B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야 한다. 앞에 예에서 주 B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야 한다. 차의 단기 매매증권 200, 비용. 출처 전환 목적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거래처와의 우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하기 위한 경우에 부당행위로 본다. 비용. 과세 이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서 거슬 것이므로 채권은 출처 전환하고 채권 주식을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대여금 500, 단기 매매증권 200.
손실 비용으로 일으킨다. 채무자가 과세 이혼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채무 면제 이익에 과세 채무자가 채무 면제를 입금 불쌍히 팔 거니까.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출자전환이나 손실 비용을 인식하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을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시 취득가액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얘는 송금 인정이고 얘한테서는 이연이라고 입금도 불쌍히 패주면 조세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한다. 앞의 사례에서 과세 이연 요건을 구비한 경우 채권자인 주비는 다음과 같이 해결 처리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 구간 가져올 건가? 보증 채무 대행 변제 부담 채권은 대손금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하면 업무의 보증 채무 대행 변제 부담 채권. 대손금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하면 손금 불산입될 대손금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전환되어 주식 처분 시 손금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면제 이게 과세이혼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시권과 보증 채무 대입 변제 구상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채무면제 이익 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취득 당시 시가, 채무면제 이익 과세이혼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시권과 채무 보증에 합해서 구상 채권은 취득 당시 시가라고 그 밖의 채권은 출자전환 채권 전부. 오늘 브라질이랑 축구할 텐데 그딴 거 내가 알 바 아니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나? 난 몰라. 지금 그런 거 내가 알 바 아니지. 고액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을 뭐 그냥 잘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처지질 텐데. 일반 기부에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기부자의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시가,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일반 기부에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좀 잘 안 들어와도 계속 읽어야 돼. 지금 순간 내 흐름이 저렇게 하려던 계획이 끊기고 나니까 솔직히 지금 책이 잘 되면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도 계속 읽어야 돼. 읽어서 깨우쳐야 돼. 이거. 이거 끊어낼 때는 진짜 제대로 그냥 확실하게 제대로 확 다 끊어버려야지. 이것저것 막 연락하고 이런 것도 일단 끊어버릴 때는 그냥 어중뜨게 대충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실히 다 쳐버려야 돼. 어차피 나중에 뭐 지나고 나면 뭐 도움될 것들도 아니고 뭐 나중에 관여될 인생도 아니고 그럴 때 이게 한 번에 다 쳐버려야지. 사정을 두면 안 돼. 다 쳐버려야지. 일단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 공익법인들이 기부하는 자산 하나도 박차니까 일반 기부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들이 기부하는 자산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환경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받는 자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는 자산 기부자의 장부가액 공익법인 등이 기부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기부자의 장부가액 시가 일반 기부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기부하는 자산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환경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받는 자산 특수환경인으로부터 기부받는 자산 기부자의 장부가액 기부자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사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외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사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 시가를 집중하자. 지금 길자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배가 아닌데 집중하자. 일반 기부금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일반 기부금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금전 외의 자산 기부자의 장부가액 기부자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시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사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사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는 기부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다. 그리고 지금 하면서 생각난 건데 나는 이해는 하는데 외우는 걸 많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노래가 부족한 거지. 근데 보통 영어도 그렇지만 내가 영어 단어가 또 약한 이유도 영어 문법을 이해했으면 단어를 좀 많이 외워둬야 말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으면은 완벽히 내 걸로 안 된단 말이야.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 이해도 하면서 외워야 될 건 다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특수환경 이외 자로부터 기부받는 자산은 기부자의 장부, 기부자 취득가액이지. 특수환경으로부터 기부받는 자산은 시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사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해 그 과세가액에 사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전액이 부과된 경우는 기부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 등이 기부하는 자산 A가 일반 기부금에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비장학재단의 토지 장부가액 시가를 기부했다. 토지 특수환경이 아닌 경우 A가 장부가액 기부금으로 몸으로 비장학재단 대의 장부 토지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A와 B와 특수환경인 경우에는 주주 A는 토지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므로 비장학재단도 시가 장부에 좀 큰 금액을 토지금은 법인세법은 시가를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장부가 작은 경우 주주 A는 장부가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나 비장학재단은 시가를 기부하는 자산 시가에 차례 기부자의 기부 달라진다. 이에 대해 입법상 보완이 요구된다. 이건 아직도 보완이 안 됐네. 계속 보완만 요구한다. 얘는 만약에 시가가 장부가 보통 시가가 크니까 시가로 하라고 하는 건데 장부액이 더 클 때는 얘는 큰 걸로 계산하고 얘는 작은 걸로 오히려 계산해서 특수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해지니까 일단 입법상 보완이 요구되는데도 아직도 보완을 안 하고 있네. 사헌법이나 처만들고 하니까 하기에는 정책이 빠를 건 아니까. 고가 배입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양도자가 특수한 개념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특수한 개념이 아니면 기부금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 양도자가 특수한 개념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특수한 개념이 아니면 기부금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 취득가액 자산 시가보다 고가 매입, 매도자, 매수자, 특수한계획 관계없이 세무상 이와 같이 처리한다. 현금 200, 토지 100, 처분 200. 매도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매수 입장에서 토지는 시가 현금 200. 땅이 그러니까 송금상 토지 뭐 부당이익 시가를 초과하는 초과율 시가를 보지 않으니까 부당이익 계산도 매도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는 정상가액만 시가의 130가 70 이상을 줬으니까 70만 유보 기부금 세무조정. 그러니까 특수관계일 때는 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일단 토지는 소금상 유보한 다음에 입금사의 부당이익 계산 페인 다시 꺼내가지고 입금사의 부당이익 계산, 소금 부당이익 계산 배당 등으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토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 소금사의 토지 일부만 빼가지고 기부금으로 세무조정. 저가 매입 자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맞아. 이거는 시가차 입금으로 보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특수관계일 때 부당이익 계산 100 기타 사유출. 비특수관계일 땐 200 곱하기 70% 마이너스 100 40 기부금 의제.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 입금상입 자산 100 유보. 이의 경우 세무서 없고. 고가매입과 저가매입은 자산의 취득가액. 고가매입일 때 특수관계인은 시가총액을 부담한 취득가액이 아니고 비특수관계인일 때 시가의 100% 기본으로 취득가액이 아니고 만약 저가매입이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만 시가를 입금상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상관없고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강제 요거는 강제 매입 조건. 내일은 저거 뭐야 합병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원서 읽으면서 계속 원서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니까. 근데 지금 기억 그리고 이건 내가 한 번 갔던 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갔던 길이니까 지금 다시 다 소개하듯이 잊어버렸다 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쉰 것도 아니고 자꾸 무너져가지고 지금 몇 년을 허비한 거야. 이렇게만 계속 유지했으면 진짜 1년 안에 합격했을 텐데 1년 안에 이미 끝내고 지금 이미 연차 쌓였을 텐데 모습도 그때는 괜찮았을 거고. 근데 다 또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내가 고쳐나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그때 했으면 어쨌든 이런 건 나중에 또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내가 무너져서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돼서 아무튼 이건 내가 계속 했던 거니까 하면은 금방 돌아오지. 했던 거니까 하면 금방 돌아오니까. 강제 매입 채권상 기업회의 기준은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가치를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반면에 종전의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달리 강제 매입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이런 자산 취득과 관련해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가치를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 현재가치 차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강제 매입 채권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세무조정을 했다. 그 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동안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의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강제매입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익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매입치를 수용한 특례 기준을 두고 있다. 현재 취득한 강제매입 채권은 명목가치 평가하는 점을 유의한다. 장기에서 연착 수입이자 의자 매입세액 재고자산 평가 최초 신고가 100년 신고 매입하면 평가책 입금 비싼 이거 좀 길어. 어정권의 평가 무슨 것도 이미 전가시 평가 방법 지분법 합병하고 이번 주 내내 잘하면 감가상각이 아니라 자산부채 평가만 달달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돼 포기하면 안돼 더 할 수 있어. 기업회의 기준은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가치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다시 읽어보자. 기업회의 기준은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가치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것이 차액은 자산 취득원가까지 산입하지. 반면에 종전의 법인세법 기업회의가 달리 강제 매입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을 현재가치로 안 하고 취득가액으로 했다. 강제 매입 채권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었는데 그 자산이 유형자산의 경우 내용에서 동안 세무조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법인의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 법인의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강제 매입 채권의 비교가액과 제 차익을 유형자산 취득가액 계산을 구해주로 수용하는 특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취득한 강제 매입 채권만 현재가치 평가를 활용과 재고자산가 취득과 명목가치 평가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기준으로도 명목가치니까. 실제 매입가액을 채권 취득가액으로 함. 유형자산 계획에 대해서 현재가치의 차익을 해당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수용. 건물 취득과 관련된 채권을 매입. 그 건물이 유형자산인 경우와 재고자산인 경우에 세무조정. 결산서. 채권 100, 현금 100, 채권 60. 채권 100, 채권 60, 현금 100, 건물 40. 금산 40, 건물 40. 명목가치 평가. 채권 100일 때는 재고자산 할 때 없고 세무조정 유형자산 할 때도 현재가치 평가 유형자산 할 때도 인정을 해줘. 근데 이때는 현재가치 인정 안 하니까 채권 입금 산입 채권 그러니까 송금 산입 40 건물 유보하고 채권 입금 산입 40 유보. 그러니까 시가 그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 장기연불 조건 그러니까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장기연불 조건.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보면서 다시 하고 나서 다시 보면 들어. 자산을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기업회계 결산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 중소기업은 전체 틀을 만들고 다시 좁혀나가고 좀 엉성하더라도 일단 전체 틀만 이렇게 대충 해놓고 이걸 다시 좁혀나가고 해서 채워나가는 거 금방 하지. 중소기업 회계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가치 왜냐면 보통 이런 거 받는 애들 보통 그냥 대부분 다 경리나 뭐 일반 가가지고 굴러먹던 그런 사람들 이 하는 기업도 많으니까 고려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은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명목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상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이거 현재가치 할인 차금의 처리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결산상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유의이질법을 생각하여나 현재가치로 평가한 법인 현재가치 할인 차금의 지급 이자를 처리하나 생각해야 한다. 자,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가치는 내국분 수익 빼는 건 입금불산과 지급이자 송금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지. 지급이자 송금불산 지급이자 하면 얘는
그치. 그러니까 일단 입금 불상입할 때 지급자 송금 불상입할 때 넣으면은 그냥 입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혜택을 주는 거죠. 아무튼 원천적 대상이 아마 지금 형식 시실 대상이다. 그러니까 기간 경과분 하더라도 아마 법인세법이 장기현물을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이 법치 현재가치평가를 수정하는 거. 장기현물 조건을 매입한 자산 명목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는 법인 존속기간의 소득금액의 동일함으로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선상 현재가치평가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각을 지급이자로 보면 명목가치평가와 현재가치평가에 따라 지급이자 송금 불산액과 내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액이 달라지며 연선징수와 지금 명세서 제출인과 생경으로 법인세법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각을 그냥 송금으로 볼 뿐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목 규정을 둔 것이다. 장기금전 대차거래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배제. 기업 회계에서는 장기금전 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한 것은 현재가치 평가나 세법은 장기금전 대차거래에 대해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기현물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명목가치로 평가든 현재가치 평가든 법인 존속기간 장기현물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명목가치로 평가든 현재가치로 평가든 법인 존속기간의 소득금액 동일함으로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산상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을 이자를 보면 명목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에 따라 지급이자 송금물세 액과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부세 액이 달라지며 원산징수 지급 명세서 제출행과 생기므로 법인세법은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각을 그냥 송금으로 볼 뿐 지급이자를 보지 않는다는 명문 기준을 둔 것이다. 다시 장기현물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명목가치를 평가든 현재가치를 평가든 법인 존속기간에 이게 뜻이 들어올 때까지 읽는 거야. 다시 정신이 붕 떠 있으면 그냥 딥다 읽어가지고 이 뜻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읽으면 돼. 매입한 자산은 명목가치를 평가든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법인 존속기간의 소득금액은 동일하므로 그렇지.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산상 현재가치를 평가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 현재가치 평가액을 지급 이자로 보면 명목가치 평가 현재에 따라 지급의 송금세가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데 원천징수 지급명세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그냥 송금으로 지급 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목 그냥 둔 것이다. 대차거래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 배제. 장기금전 대차에 발생한 채권처럼 명목 현재가 중요한 것이 현재가치 평가다. 장기금전 대차거래에 대해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기금전 대차거래 이거 이유를 다시 또 봐야지. 장기 연불 매입 현재가치 평가 이거 이유를 정확히 보기. 장기 연불 매입 현재가치 평가 원칙 명목가치 수용. 장기 금전 대차거래는 현재가치 평가 중 명목가치 평가. 예제 한번 풀어보자. 주갑 3년도는 제가 보기에 초에 차량을 300 매입하다 매입대금 제가 보기 말부터 매년 말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채무 현재 가치는 248만 6,800원, 유효이율 10% 3년 된 양.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상황별로 제 5기에 세무조정을 하시고 제 5기 초에 차량을 300만원에 매입하되 매입대금은 제 5기 말부터 매년 말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채무 현재 가치는 240 3만 100만원씩 해당 채무 현재 가치는 248만 6,800원.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상황별로 제 5기에 세무조정을 하시고 취득차량이가 명목가치를 평가한 경우에 현재가치를 평가한 경우에 현재 세무조정은 없다. 그렇지. 근데 장기 금전 대차거래 이거는 특수한 게 없는 의뢰기 3년에서 무죄적으로 1,000만원을 대였다. 현재 가치는 이거 명목가치를 평가한 경우에 세무조정 없지. 명목가치 현재 가치 평가한 경우에는 갑자기 돼요. 송금세 현재 가치는 자금이가 이거 입금불산 현재 가치 증표 이자 수익에 대한 이거 을은
여기 현재가치한은책은 뭐 입금물산, 이자 비용, 송금물산 또 좀 자세히 봐. 연지급 수입이자 훈련도 오늘 저녁은 가서 해장국 사 먹자. 연지급 수입이자 아, 아, 이렇게 막 지금 조금 잠깐만 있다. 이게 내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치면 안 되지. 이걸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막 진짜 되게 쬐끔한 거지. 그냥 솔직히 몸풀기만 하고 지친 거야. 난 아직 몸풀기만 하고 지치는 정도 수준인 거야. 3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할 수 있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지급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원재를 외상으로 수입하면서 이자 100을 포함하면 100을 지급하였다. 은행 수출상에 수입 등을 지급하고 법인 3개월 후 이자 100을 포함하면 은행 이걸 지급했다. 수출상에가 법인 은행이 지급한 금액 이건 수출상에 대한 이자 100과 은행 실무에서는 수출상에 대한 이자를 이거 이자 은행에 대한 이자를 뱅크이자라면 연지급 수입 이자라고 부른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지급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출상에게 수입 등을 지급하고 은행이 법인은 3개월 후에 이자 200을 포함하여 은행에 이걸 지급하였다. 대금 지급, 대금 지급. 그럼 은행에 지급한 이건 수출상에 대한 이자 100과 은행에 대한 이자 200분. 수출상에 대한 이자를 수입하지, 은행에 대한 이자를 뱅크지. 세법은 일동적 연지급 수입 이자를 기업 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법은 수입 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수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지급 수입 이자를 수입 부대 비용과 이자 비용 중 어떤 것으로 회계 처리하든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연지급 수입 이자는 내역보안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액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 이자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연지급 수입 이자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의 규정 비율. 현금을 취득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지급 수입은 금융비용. 법인세법은 수입 부대 비용이니까 금융비용을 처리하면 수용한다. 수입 부대 비용은 취득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지수이자 100에 대한 세부. 뭔가 그런 게 있어. 내가 이따위 거를 이해를 물론 심지어 이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달달 했던 건데도 내가 이걸 이거 자산부채 평가랑 손익 귀속 시기는 이건 진짜 달달해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건데
진짜 이건 엄청 달달해서 8시간. 아무튼 그걸 떠나서라도 이따위 걸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걸 뚫어내려고 그런 마음가짐이 더 생겨나야 돼. 아직은 마음가짐이 좀 널널해. 이렇게 널널하면 안 되고 그 마음가짐이 막 생겨나야 돼.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영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것을 넘겨 매입세액 과 1층을 매입수로 공제한 이를 의자 매입세액으로 한다. 조세 특례전법에서 재량 패전 및 중정 의자 매입세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범위를 공제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차피 저녁도 사야 되고 적어야 돼. 내일부터 운동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 하고 저녁 공부 이제 내일부터 오늘 하려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저녁에 회계도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체력을 조금만 보충해놓자. 조금 더 했으니까. 그래서